그건 미신이라고요. 일본 명의가 무시하던 한국 여의사, 그녀의 침한 방에 일본 병원이 멈췄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도쿄대 병원에서 벌어진 실화인데요. 한국 한의사가 일본 명의들에게 무시당하다가 침 한 방으로 모든 걸 뒤바꾼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본 최고 권위의 교수가 왜 한국 여의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을까요? 그리고 그 한 방의 침이 어떻게 일본 의료계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윤하영입니다. 34세고요. 서울대 한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WHO에서 자문 경력도 있어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한의사죠. 그날은 일본 도쿄대 부속 병원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에 온 첫날이었어요. 일본에 오게 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동양의학의 현대적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도 한의사셨는데 항상 말씀하셨어요. 하영아, 우리 전통의학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날이 올 거다. 그 말씀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도쿄대 부속 병원은 정말 웅장했어요. 일본 최고의 의료기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모든 게 최첨단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접수를 마치고 병원 안을 둘러보는데 지나가는 의료진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여성 의사라는 게 신기했나 봐요.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일본 동료들은 예의는 갖춰줬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특히 제가 한의사라고 소개하자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아, 한방의학이시군요. 일본에서도 한방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의 애매한 반응들이었죠. 무시한다기보다는 격이 다르다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현대의학과는 다른 영역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하고 온 터였어요. 여기서 저의 실력과 한의학의 가치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내부 세미나가 있었어요. 각과 의사들이 모여서 최신 의학 동향을 발표하는 자리였죠. 저도 참관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때 만났습니다. 이노우에 다쿠마 교수를요. 일본 내과학계의 권위자라고 불리는 분이었어요. 60대 초반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첫인상부터 뭔가 차가웠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고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왔어요.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정중하게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윤하영입니다. 한의학을 전공했고 WHO에서 전통의학 자문 경력이 있습니다. 그 순간 다쿠마 교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방이라. 아직도 기를 논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기는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 가능한 생체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생체 에너지라고 하셨나요?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이 있습니까? 다쿠마 교수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주변 의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아직도 약초로 감기를 고치죠.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일부 인턴들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들은 슬며시 웃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라. 다쿠마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신과 과학을 구분하지 못하시는군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30년 넘게 한의학을 연구해온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부터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예의상이라도 인사를 건네던 동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실습에서도 중요한 케이스에서는 제외됐어요. 한방 전공이시니까 이 환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라는 식으로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들린 대화가 지금도 생생해요. 저 한국 의사 허브나 아는 거 아냐? 약 처방할 줄도 모를 텐데 왜 왔대? 전통의학이라고 하지만 결국 미신 아니야?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들렸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화를 내봤자 상황만 더 악화될 뿐이었거든요. 대신 저는 제 일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매일 병원 라운딩을 돌면서 환자들의 증상을 관찰했어요. 서양 의학적 진단과 한의학적 관점을 비교 분석하며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이 환자는 간 기능 저하가 있지만 한의학적으로는 간기울결 증상이 보인다. 저 환자의 불면증은 단순히 신경계 문제가 아니라 심신불교 상태다. 이런 식으로 매일 기록을 남겼어요.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식사할 때가 많았어요. 다른 의사들은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어 대화했지만 저는 항상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식사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진정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지 인정받기 위해 의학을 하는 게 아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병원 도서관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병원 내 방송이 울렸어요. 응급 상황 발생. VIP 병동으로 모든 당직 의료진 집합.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저도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이미 의료진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일본 정계의 거물인 야마다 의원이 갑자기 쓰러진 거였어요. 평소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던 분인데 오후 회의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다쿠마 교수가 주치의였기 때문에 급히 호출되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야마다 의원은 의식은 있었지만 심한 경련 증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다쿠마 교수는 혈압약과 진정제를 투여했어요.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혈압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해요. 간호사들의 보고가 계속 들려왔어요. 다쿠마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는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30년간 한의학을 공부하며 익힌 진단법으로 증상을 분석해봤습니다. 혈압 상승, 불규칙한 맥박, 경련, 식은땀. 이런 증상의 조합을 보니 확신이 섰어요. 이건 단순한 고혈압 발작이 아니었습니다. 기혈 쇼크 반응이었어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기혈순환에 심각한 장애가 생긴 상태였죠. 서양 의학으로는 진단하기 어려운 증상이었어요. 다쿠마 교수가 온갖 약물을 투여했지만 야마다 의원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처치 방법이 있을까요? 주변 의료진들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환자의 가족들도 복도에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다쿠마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쿠마 교수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장난할 때가 아니에요. 환자분이 기혈 쇼크 상태입니다. 침술로 응급처치가 가능해요. 기혈이 뭡니까? 그런 비과학적인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환자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5분만 시간을 주세요. 만약 효과가 없으면 즉시 물러나겠습니다. 다쿠마 교수가 망설였어요. 다른 방법도 없었고 환자의 상태는 위급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셔야 해요. 저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침통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삼합 침통이었습니다.
30년 된 은침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주변 의료진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뭐예요? 침을 놓겠다는 건가?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모든 시선을 무시하고 환자에게 집중했어요. 먼저 백회혈을 찾았습니다. 정수리 중앙의 혈자리였어요. 침을 정확히 백회혈에 꽂았습니다. 그 순간 환자의 경련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어서 인중혈에 침을 놓았습니다. 코와 입술 사이의 혈자리였어요. 환자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족삼리혈에 침을 놓았어요. 무릎 아래 바깥쪽의 혈자리였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 개의 혈자리에 침을 놓자 환자의 경련이 멈췄습니다. 불규칙하던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맥박이 안정됐습니다. 간호사의 외침이 들렸어요. 모니터 화면의 수치들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쿠마 교수가 저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생명이 위험했던 환자가 안정을 찾았거든요. 야마다 의원도 의식이 또렷해지면서 말했어요. 몸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던 의료진들도 점점 제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다 의원의 침술 영상이 병원 내부에 퍼지면서 화제가 됐어요. 한국 한의사가 일본 명의도 못 고친 환자를 침으로 살렸다는 소문이 돌았죠. 환자 가족들이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 의학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어요. 병원 이사장도 직접 저를 만나러 왔어요. 윤 박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병원의 명예를 높여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호사들의 태도도 180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저를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 선생님, 한의학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침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과 의사들도 저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환자는 한방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침술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예전에는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의견을 귀담아 들었어요. 병원 로비에는 야마다 의원 가족이 보낸 감사 화환이 놓였어요. 한국 윤하영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 화환을 보는 사람들마다 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전통의학의 위대함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다쿠마 교수에게서 일어났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 후 교수가 저를 개별적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교수실에 들어가니 다쿠마 교수가 정중하게 자리를 권했어요. 처음 보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윤 박사님,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도 당황했어요. 제가 무지했습니다. 한의학을 미신이라고 폄하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다쿠마 교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야마다 의원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서양 의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요. 교수님,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다음 주 세미나에서 다쿠마 교수는 모든 의료진 앞에서 저에게 사과했어요. 지난번 세미나에서 한의학을 무시한 발언을 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윤하영 박사님은 진정한 의사이시며 한의학은 존중받아야 할 학문입니다. 교수가 깊숙이 고개를 숙이자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앞으로 한국 한의학의 과학적 가치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윤 박사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저는 증명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저 환자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의학에는 동서양이 따로 없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니까요. 제 말에 세미나실 전체가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도쿄대 병원에서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일본 최초의 통합의학 실험센터를 만들기로 한 거였습니다. 병원 이사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윤 박사님을 이 센터의 공동 책임자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융합을 연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십시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일본에서 한국인이, 그것도 한의사가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었거든요. 통합의학센터가 문을 열자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일본 의대생들이 한의학 강의를 듣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첫 강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의학은 그냥 역사가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몇천 년 동안 쌓인 임상 경험이 현대 과학과 만날 때 새로운 치료법이 탄생할 수 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지만 점점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다쿠마 교수도 제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교수는 이제 한의학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아, 윤 박사님에게서 배우는 것은 단순히 침술 기법이 아니야. 환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란다. 센터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어요. 침술의 신경과학적 메커니즘, 한약의 분자생물학적 효과, 기혈 이론의 현대적 해석 등이었죠. 연구 결과들이 국제학술지에 발표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일본에서 시작된 동서양 의학 융합 연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6개월 후 센터에는 세계 각국에서 의사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했어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에서 온 의료진들이 한의학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중 한 미국 의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박사님 덕분에 동양의학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통합의학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일본에서 한의학이 인정받고 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하영아, 내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심이 담긴 치료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에서 다쿠마 교수가 축사를 했어요. 윤하영 박사님 한 분이 우리 병원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시각으로 환자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도쿄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 사람의 진심과 실력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전통의학의 가치가 세계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의 꿈은 더 커졌어요. 전 세계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동서양 의학의 진정한 융합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